2022년 10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지난주에 발표가 된 연방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호주 평균 부동산 가격이 9월 분기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한 소식, 9월 분기 물가 상승률이 1.8% 상승하며 연 물가 상승률 7.3%를 기록, 199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당이 정부 예산을 수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아동 분야에서는 2023년 7월부터 8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한 차일드 케어 보조금 비율이 85%에서 90%로 인상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률은 소득이 53만 달러가 도달할 때까지 줄어들게 되며 기존 35만 6,756불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은 95%까지 더 높은 보조금 지급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여 2026년 7월부터는 유급 휴직이 가능한 기간이 총 26주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2주가 추가됩니다. 주비 테리토리 정부와 함께 연방 정부는 1년간의 국가 기능협정을 통해 테이프과 직업 교육기관에 무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오는 2023년에는 18만 명이 테이프 학비와 지역 사회 기반의 직업 교육 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총 48만 명 지원 계획의 첫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은 올해 연방 예산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보존과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 2억 400만 달러를 포함해 환경 및 유산 보호 부분에 18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토착 식물 보호, 도시의 수로 개선, 연구센터 설립, 해양 및 해상 공원 관리 및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참여도 지원됩니다. 또 호주 정부는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플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최대 10만 가구의 태양광 배터리 저장고 제공, 전기차 세금 감면,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망 구축,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건설 등의 8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려는 기술 이민자들도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술 이민 비자 수가 79,600장에서 142만 2,400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구인난의 허덕이는 호주 업체들이 일손을 구하는데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에서 온 가족이 재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트너 비자와 아동 비자는 비자 수에 제한 없이 수요에 따라 발급이 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모 비자도 2021년, 22년 4,500명에서 올해 8,500명으로 증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2024년부터 5년 동안 100만 채의 신규 저가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투자자, 업계 간의 새로운 주택 협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존 공약에 더해 10,000 채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 초기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주비 테리토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최대 10,000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총 20,000 채의 신규 저가주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평균 부동산 가격이 올해 초 대비 약 5만 3천 달러 하락하며 9월 분기 전국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호주 주도의 주택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한 3월 분기 대비 4.9% 하락한 것인데요. 하지만 9월 분기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호주 주도의 주택 가격은 17%에서 47%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캔버라와 시드니였고, 아파트 및 유닛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다윈과 캔버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첫 주택 구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상황은 아닌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4월 0.1%였던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인상해 기준금리는 현재 2.6%를 기록, 2013년 7월 이래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 부동산 수는 전년 대비 20.5%나 급감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나오는 임대주택까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임대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임대 등록수는 35.5%가 감소한 상황으로 최근 국경 개방으로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처음 이민 오는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4.3% 급등을 했는데, 이는 분기별 임대료로 사상 최고 증가율입니다. 9월 분기 물가 상승률이 1.8%로며 연 물가 상승률이 7.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 중 가장 큰 폭의 증가폭입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분야는 자가주택 구입 3.7%, 가스 및 기타 가정용 연료 10.9%, 가구 6.6% 등이었습니다. 식료품 가격 역시 3.2% 상승했으며 재료비, 임금, 운송비 상승으로 외식비, 테이크어웨이 식품 가격 역시 2.9% 상승했습니다. 과일 가격은 6.6%, 채소 가격은 2.9% 상승했으며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로 분기 내내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또다시 닥친 홍수로 물가 상승률의 고공행진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가 된 연방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호주 평균 부동산 가격이 9월 분기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한 소식, 9월 분기 물가 상승률이 1.8% 상승하며 연 물가 상승률 7.3%를 기록, 199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